박준규의 브리핑6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성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했고요. 한 대표 사퇴 이후에 최고위원들도 같이 동반 사퇴를 했습니다. 예. 한 대표가 기자회견 나서면서 처음 한 말은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 이런 단어였습니다. 예. 한 줌도 안 되는 그 야당의 권력을 갖고 그 부패한 권력이 내 생각 개혁을 막아버리고 말았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예, 예. 그리고 사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수정안, 그러니까 4명, 5명 정도를 당선권에 새로 넣어서 이것을 이제 선거인단에 투표를 붙였는데 이게 부결되면서 사퇴를 한 거예요? 예, 본인은 이제 공관위에게 정권을 줬고, 이 독립적인 공관위가 심사를 거쳐서, 이 명단을 내놨는데, 결국에는, 미래통합당에서 불만을 제기하면서, 결국은 4명을 다시 집어넣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면서 다시 부결까지 간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은 억울하다. 이런 상황인 거죠. 한성교 대표는 본인이 공천 명단을 10번 해봤는데 참 잘한 공천이라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이 공천은 매우 잘된 공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본인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본인의 생각으로는 지금 공관위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정당한 절차로 뽑아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예.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내놓은 인재들, 예. 또 넣어달라는 명단들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다른 세력들이 자기가 원하는 측근들을 집어넣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뉘앙스를 계속해서 비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시죠? 방금 민주당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렇습니까? 예. 미래통합당에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측근을 이 비례후보 명단에 넣으려고 한다. 이런 의도들이 포착이 됐다는 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인 것과 그런 얘기하는 것들과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미래한국당에서 했던 것이 정당성이 더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당초 명단에서 1번 조수진, 2번 신원식은 그대로 두고 4명을 추가를 했는데, 예. 황교안 대표는 이 4명 가지고는 안 된다, 굉장히 원칙을 무시한 거다라고 매우 강력하게 경고를 했고, 그러니까 선관위원들이 그것에 황교안 대표 측나 미래통합당의 어떤 의지를 받아들여서 이거를 거부하고 더 많이 반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류가 흘러간 것 같아요. 그렇죠. 황교안 대표가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요구를 해서 미래통합당에서 나온 미래한국당의 최고위원들이 반발을 한 거죠. 그래서 4명을 고쳤는데 그 명단을 가지고도 황교안 대표가 이것은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대충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4명을 고친 그 명단을 가지고 선거인단 61명에게 찬반을 물었더니 이분들이 모두 미래통합당 출신 당원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황교안 대표의 어떻게 보면 암묵적인 지시, 이거에 따라서 반대 투표가 많은 거죠. 그렇군요. 자,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면은 이 공천 명단 자체가 미래통합당에 흡족하지 않다라면은 계속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들도 다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새롭게 구성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민주통합당에서 지금 의원들이 그쪽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지도부를 구성하고, 지금 공관위원장은 다시 조정하겠다, 예. 이런 입장도 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황교안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작성될 가능성이 현재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새로운 지도부도 뽑아야 되고 비례 명단도 바꿔야 되고 일정이 지금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이제 제법 상황이 복잡해졌는데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렇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긴 합니다. 지금 미래한국당에서 새롭게 뽑는 방법이 있고 새로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방법 또는 보수 진영의 또 다른 하나의 정당을 잡아서 그곳에 플랫폼을 만들고 그곳에서 이제 비례대표를 새롭게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가장 간단한 것은 현재 공관위원장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공병호 공관위원장을 통해서 다시 명단을 짜는 거죠. 예. 그런데 다시 짠다는 게 사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다 뒤로 밀어야 되기 때문에 논란이 커질 수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예 명단에 완전히 갈아엎을 가능성. 그렇죠. 근데 그 황교안 대표 측은 위성정당 새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거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낮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좀 무리가 좀 있겠죠. 아무래도 미래한국당에 이미 의원들이 상당히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시 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몇 명의 의원이 이미 오늘 탈당을 해서 지금 어떻게 할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역대급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네요. 자, 미래통합당 경선에서는 김재원 의원 그리고 강효상 의원이 떨어졌습니다. 예,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친박 의원이죠. 강효상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책위 의장을 지금 맡고 있어요, 게다가. 그렇죠. 그동안 계속해서 나경원 대표나 황교안 대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추정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그 경선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 당해가지고 중랑을로 갔거든요. 그곳에서 윤상일 전 의원에게 근소한 차로 패했습니다. 그리고 강효상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에 어떻게 보면 선봉에 서서 이 공격수 역할을 해왔는데 중구 성동갑에 나왔거든요. 진수희 전 의원에게 사실 거의 더블 스코어 비슷하게 가까이 큰 차이로 낙마를 했고요. 또 관심을 가졌던 인재 영입인사인데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이 후보는 대구 동구갑에서 유성걸 전 의원, 기재부 차관 출신인데요. 10%포인트 이상으로 차이가 난 상황에서 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승민 의원 지역구 동구을인가요? 여기도 그렇죠. 친유계가 접수를 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유승민 의원은 사실 상당히 일찍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이 본인의 오랫동안 지켜왔던 대구 동구을에서 친유계로 분리되는 강대식 대구 동구청장이 3자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관심사는 역시 홍준표 전 통합당 대표인데요. 그 홍준표 전 대표는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했는데 대결할 파트너가 이인선 전 경북도의 경제부지사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복잡한 상황인데 김원성 최고위원에 대해서 공천 무효를 또 결정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를 한 거죠. 그렇죠. 이 자리는 그 김도우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던 곳이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도우 의원이 다시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시 후보로 결정이 된 건가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 김원성 최고위원은 그 문제가 뭐였냐면 이미 결정이 됐는데 공관위에 이 미투가 제보가 됐고 미투 제보고 또 호남 지역을 폄하한 발언이 녹취 파일로 이제 전달이 됐어요. 이 부분을 공관위가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 미투의 가해자라고 이제 지목한 이 상황에서 당사자, 그러니까 미투를 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성추행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없다. 그리고 녹취록을 공개해달라. 정말 그곳에서 말한 사람이 나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것을 뒤에서 조종한 게 김도우 의원이 아니냐. 김도우 의원이 본인이 다시 출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맡아도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군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최홍 강남을 후보에 이어서 공천 취소가 지금 두 번째인데 다른 곳에서도 지금 내 것도 평가해 달라 지금 제의 요청이 지금 빗발치고 있다면서요. 예, 게다가 지금 이런 제의 요청이 본인들이 요청한 것을 받아들여서 이 최고위에서 또 요청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 세 개 지역인데요. 경기 시흥을, 경기 의양과천, 인천 연수갑 이렇게 세 곳인데 이러한 곳들도 역시 공관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텐데 앞에서 논의했던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으로 공천 취소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황교안 대표의 이 공천에 대한 불만, 또한 미래통합당 내에서의 이런 불만들이 공천위의 결정으로 이어짐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공천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사퇴를 했지만은 그 여지는 남아 있고 황교안 대표 측은 본인의 어떤 의지가 많이 반영이 안 됐는데 이 상황에서 좀 더 본인의 어떤 의지를 많이 반영하기 위해 제의 신청을 뒤에서 좀 부추기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지금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거의 손을 못 댔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몇 군데를 지목하는 대목이 있었고 이 비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하는 것도 이제 본인의 영향력이나 역량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진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시민을 위하여를 택했는데 정치개혁연합 측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여러 잡음들이 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은 녹색당하고 민중당은 연합정당 논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중단 선언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민주당과 이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진보 진영에서 아주 강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현재로서는 정치개혁연대는 윤호중 사무총장을 또 법적으로 고발을 했거든요. 아, 고발까지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타도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허위 사실을 많이 얘기했다. 이런 이유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진보 진영이 이 비례 문제를 놓고 상당히 분열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는 신생 정당들의 그 정당들도 대표자들이 지금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위하여 쪽도 우리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신생 정당의 대표나 거기 후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검증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는데 결국은 이 가자 환경당이나 가자 평화인권당이나 이 신생 정당에 대한 검증을 언론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공기재 대표는 미성년 성추행 혐의로 기소 유예됐던 부분들이 나왔고요. 또 가자 평화인권당의 이정희 대표는 유사의 역사학 논란이 좀 있습니다. 환단고기 이런 것들 환단고기를 이렇게 신봉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모 매체의 환단고기를 아직도 안 읽을 정도로 게으르고 무지한 사람이 이다지도 많단 말인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환단고기라는 게 대표적인 역사 위서인데요. 이 환단이라는 태초의 한국 이름인데 이 태초의 한국인 한국이라는 곳이 이 한반도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 이 영토를 넓혔다 이런 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좀 검증이 안 된 인물들이 대표자로 있는 정당들이 참여한 것 아니냐는 논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우회적으로 좀 불만을 표출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관훈 토론인데요. 예. 거기에서 이제 기자들하고 같이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인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낙연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화법이 예. 잘못하거나 실수한 부분들은 빠르고 솔직하게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논란을 피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 비례연합정당 추진 과정에 대해서 좀 현재 전개가 몹시 민망하다. 그리고 아름답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걱정해주고 도와준 시민사회 원로들에게 서운함을 안겨드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거죠. 그렇군요. 결국은 이 상황은 지금 현재 어떤 진보 진영의 일종의 분열이 민주당이나 전체 진보 진영한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사를 이낙연 위원장이 표출을 한 거고, 지금 지금 비례연합 정당을 추진하고 있는 그 지도부나 그쪽에 좀 이런 것들을 시정을 해라, 좀 품어라, 좀 분열하지 말고 품어라라는 메시지를 좀 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위원장이 이야기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해찬 대표나 다른 분들이 지도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반발하는 그 여론을 좀 잠재우기 위한, 또는 본인의 판단, 본인의 어떤 정치적 철학을 드러낸 그런 발언들로 이해가 되고요. 특히 이 위원장이 아직도 다른 정당에 대해서 열려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지금 지도부가 추진하는 어떤 이 비례연합정당의 스케줄하고는 잘 안 맞는 그런 발언인 것을 보면 이것은 립서비스 수준으로 이해가 됩니다. 립서비스 수준이다. 어찌됐든 분열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오늘 또 약간 눈에 띄었던 게 열린민주당의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참여하는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선을 그은 모습이었어요, 민주당이. 그렇죠. 네,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경쟁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한 건데요. 경쟁자다. 이쪽은 민주당하고 같이 가는 파트너가 아니다. 경쟁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지지자가 겹치거든요. 지지자가 겹쳐서 지지율을 나눠 갖게 되면 의석수가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합한 것보다. 그런 측면에서 지지자들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연합정당에 몰아주고 이쪽은 3% 이하로 떨어뜨려주는 게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어쨌든 진보 진영의 분열, 이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눈에 가시화가 지금 되는 상황에서 진보 진영 내에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진보 진영 쪽에서 볼 때는 사실 정의당이나 다른 정당들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렇군요. 양당 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지율이 양당 쪽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과거에는 민주당에 내놓는 그 투표율이 사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의당을 찍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한국당도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지역구 의석보다도 정당 투표 비율이 더 높게 나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찍어주면 찍어줄수록 의석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양당이 더욱더 많은 지지자들을 얻기 위해서 지지자들을 향한 투표 행위를 더 많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지지자들은 과감하게 사표를 두려워하지 않고 찍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보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 당 지지율 20%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오늘 화상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3월 중순쯤 되면 다른 당들도 그런 목표를 이야기할 것이니 그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오늘 기자간담회 화상으로 갖고 이 자리에서 20% 득표를 목표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돼야 이 거대 야당을 견제할 수 있다. 그리고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20% 득표율은 모르겠지만
매기 역할이나 견제력 역할을 하려면 그 정도 있어야 되죠. 예. 자, 20% 지금 현재 이제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은 쉬워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뻥튀기라고 해야 되나요? 좀 목표를 높게 잡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관심을 좀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때보다 양당 구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역구든 비례든 제3정당이 거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국민의당은 사실 여론이나 이 언론의 관심사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고 앞으로도 멀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20% 지지율을 일단은 던져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20% 갈 수 있을까 없을까부터 시작해서 진행하는 과정들 가운데 이 계속해서 그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나마 여론의 환기가 가능한 거죠. 그나마 이제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오히려 좀 과감한 지금 목표를 내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리고 지금 이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정의당 쪽은 좀 떨어지고요. 국민의당이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재 국면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가 이 의사로서의 안철수 역할을 하면서 조금 올라갔던 것에 탄력을 붙이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역구 후보가 없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매우 제한적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지역구를 내지 못하면 그 지역구에서 이 선거운동을 하기가 좀 곤란하게 현재 공직선거법이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뭐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6 내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